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오마하노트 1977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싼 주식을 빨리 찾는 것, 실적이 급증하는 회사를 먼저 사는 것, 아니면 남들보다 먼저 오를 종목을 맞히는 것? 1977년의 버핏은 여기에 대해 아주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좋은 투자는 숫자를 쫓는 게 아니라 순풍이 부는 사업을 찾는 것이다. 이 말이 1977년 버크셔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오마하노트에서는 1977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버핏이 처음으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한 그 역사적인 편지입니다. 먼저 그 해의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1973년부터 1977년까지 5년간의 수익률 비교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초록색이 버크셔의 장부가치 증가율, 파란색이 버크셔 주가 상승률, 그리고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1977년 시장이 마이너스 7.4%를 기록하는 동안 버크셔 주가는 46.8% 올랐습니다. 장부가치 기준으로도 31.9%입니다. 시장 대비 격차가 50%포인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1974년을 잠깐 보세요. 버크셔 주가가 마이너스 48.7%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그 해 장부가치는 플러스 5.5%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버핏이 주가 대신 장부가치를 성과 척도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고 장부가치는 실제 사업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단기 주가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버핏 철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차트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훌륭한 성과를 버핏은 어떻게 발표했을까요? 대부분의 경영자라면 역대 최고, 사상 최대, 기록적인 실적 이런 말을 앞세웠겠죠. 버핏은 달랐습니다. 1977년 운영이익 2190만 4천 달러, 주당 22.54달러를 발표하면서 이 중 주당 1.43달러는 블루칩 스탬프스의 일회성 자본이익에서 나온 것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왜 이걸 굳이 분리했을까요? 좋은 투자자는 좋은 숫자를 보면 먼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 안에서 반복 가능한 실력과 일회성 요인을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버핏은 1977년에도 그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면 그걸 대단한 성과처럼 말하지만 사실 기업은 해마다 자본이 쌓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씩 커지는 건 그 자체로 특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둔 저축계좌도 복리 때문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대단한 경영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버핏이 진짜 중요하게 본 숫자는 ROE,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자본이 10억 있는 회사가 1억을 벌면 수익률 10%입니다. 근데 자본을 20억으로 늘려서 1억 5천을 벌면 이익은 올랐지만 수익률은 7.5%로 떨어집니다. 이게 진짜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1977년 버크셔의 ROE는 19%였습니다. 미국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주당 이익이 37% 늘었다고 자랑하는 대신 자본도 24% 늘었기 때문에 겉보기만큼 인상적인 게 아니라고 스스로 경고합니다. 투자자가 여기서 가져갈 교훈은 하나입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자본 효율을 봐라. 그럼 이제 1977년 버크셔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해 버크셔는 크게 4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섬유, 보험, 은행, 그리고 블루칩 스탬프, 지분입니다. 먼저 섬유 사업입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텍스타일 사업은 또다시 매우 나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연속으로 더 나은 결과를 예측했지만 틀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측 능력 문제인지, 텍스타일 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주주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실패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핏은 왜 섬유 사업을 포기하지 않냐고 묻는 주주들에게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뉴베드포드와 맨체스터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그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경영진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열심히 하면 적어도 적당한 이익은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시점에서 이 결정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버핏은 결국 1985년
이로부터 8년 후에 섬유 사업을 완전히 정산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경영자도 나쁜 사업은 구할 수 없다고. 1977년에 이미 그 징후가 명확했지만 버핏은 직원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투자 결과만 보면 실수지만 경영자로서의 판단은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져갈 교훈은 더 명확합니다. 열심히 하는 회사라고 해서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회사와 좋은 투자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1977년 버크셔의 진짜 엔진 보험 사업입니다. 1967년 버핏은 내셔널 인뎀니티와 내셔널 파이어 앤 마린 보험회사를 약 86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보험업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보험료 수입은 2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77년 버크셔 전체 보험료 수입은 1억 5100만 달러입니다. 10년 만에 6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성장 과정에서 버크셔 주식을 단 한 주도 추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주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이뤄낸 성장, 버핏다운 성장입니다. 1977년은 보험업의 순풍이 불던 해였습니다. 1974년과 1975년에 업계 전체가 크게 망가지면서 1976년에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고 보험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라서 그 효과가 1977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핏은 이 바람을 정확히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버핏의 태도가 나옵니다. 1977년 보험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험 원가는 통화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오르고 사회적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오른다고요. 수리비가 오르고 의료비가 오르고 배상 범위를 보는 사회의 시선도 넓어집니다. 보험료 인상 속도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수익성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1978년 하반기로 가면 보험 마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말해둡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말을 합니다. 시장이 다시 느슨해지고 경쟁사들이 수익성도 안 나오는 가격으로 물량을 가져가려 하면 그걸 그냥 내줘야 한다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매출을 지키고 싶고 시장 점유율도 지키고 싶죠. 하지만 버핏은 수익성 없는 성장은 좋은 성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투자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만 보지 말고 그 성장의 질을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977년 말 기준 버크셔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목록입니다. 화면에 표가 보이실 겁니다. 총 9개의 주요 종목이 있습니다. 취득원가 합계가 약 7,190만 달러인데 1977년 말 시장 가치는 1억 3,900만 달러입니다. 투자한 돈의 2배 가까운 미실현 이익이 이미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코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통주 기준으로는 취득원가 대비 수익률이 155%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코는 1975년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버핏은 오히려 샀습니다. 이 투자는 훗날 1996년 버크셔의 완전 인수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포스트 비주는 취득원가 1,063만 달러, 1977년 말 시장 가치 3,340만 달러입니다. 214%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1977년에 새로 매입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캐피털 시티즈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약 1,090만 달러를 투자했고 당시 미실현 수익은 21%로 비교적 조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결말은 수십 년 후에 밝혀집니다. 캐피털 시티즈는 이후 ABC를 인수하고 그 회사를 디즈니가 사들입니다. 버핏의 초기 투자는 수십 배의 수익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버핏은 이 회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Capital Cities는 뛰어난 자산과 뛰어난 경영진을 동시에 가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직접 통째로 인수하려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지불한 가격의 약 2배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직접 경영권을 가진다고 해도 지금 경영진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꼭 경영권을 쥐어야만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난 경영진이 있는 회사를 직접 인수하는 가격의 절반에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이 표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종목들의 업종입니다. 지코는 보험, 워싱턴 포스트는 신문, 캐피털 시티즈는 방송, 인터퍼블릭과 오길비 앤 매더는 광고 대행사입니다.
미디어와 광고에 굉장히 집중돼 있죠. 왜일까요? 높은 진입 장벽, 강한 브랜드, 그리고 한번 독자나 시청자를 확보하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버핏이 좋아하는 사업의 조건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일 겁니다. 사업 구조가 비슷하고 버핏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만한 선택입니다. 블루칩 스탬프와 시즈 캔디 이야기도 잠깐 해야겠습니다. 블루칩 스탬프는 버핏과 찰리 멍거가 함께 관여하던 회사로 1977년 버크셔는 이 회사 지분을 36.5%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칩 스탬프의 자회사 중 하나가 바로 시즈 캔디입니다. 시즈 캔디는 1972년 초에 인수됐는데 그 이후 세전 운영이익이 420만 달러에서 1260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거의 추가 자본 투입 없이 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산업 자체는 거의 성장하지 않는데 추가 자본도 별로 안 드는데 이익은 크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적은 자본으로 강한 현금을 뽑아내는 사업. 이게 버핏이 점점 더 사랑하게 된 사업의 모습입니다. 버핏은 훗날 시즈 캔디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운 최고의 투자 교훈이라고. 이 이야기는 다음 시리즈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제 1977년 서한에서 버핏이 처음으로 명문화한 투자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핏은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고를 때 사업 전체를 인수할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둘째, 유리한 장기 전망. 셋째,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 넷째, 매우 매력적인 가격. 단 4가지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은 기준들입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주식의 사업 성과가 계속해서 만족스럽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낮은 주가를 환영합니다. 좋은 것을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보는 사람은 하락이 무섭고 사업을 보는 사람은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팔 때 버핏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을 사고 애플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1977년의 원칙을 2022년에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새로운 공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100가지 다른 증권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더 적은 수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잘 모르는 100개에 분산하는 것보다 깊이 이해하는 5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그 전제는 깊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77년 버핏의 주요 결정들을 지금 시점에서 채점해 보겠습니다. 게이코 집중 매수 정답이었습니다. 1996년 버크셔가 완전 인수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정답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 % 수익을 올린 대표적 투자입니다. 캐피털 시티즈 커뮤니케이션 신규 매입 정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즈니 매각까지 이어지는 대박 투자가 됩니다. 섬유 사업 유지 결정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 1985년 청산까지 8년을 더 버텼지만 의미 있는 수익은 없었습니다. 버핏 본인도 나중에 이걸 실수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버핏은 1977년에 이미 섬유 사업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주서한에 솔직하게 적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지역사회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텼습니다. 투자 결과만 보면 실수지만 경영자로서의 판단은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1977년 버크셔 주주서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77년은 버핏이 좋은 실적을 자랑한 해가 아니라 순풍이 부는 사업과 역풍이 부는 사업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며 좋은 투자란 결국 좋은 사업을 좋은 가격에 오래 보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 또렷하게 설명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숫자를 쫓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좋은 주가는 결과이고 좋은 사업이 원인입니다. 1977년에 워렌 버핏은 47살이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 부르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이 편지 안에는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은 지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마하 노트는 버핏이 1965년부터 지금까지 써온 주주서한 약 60년치를 함께 읽어가려 합니다. 매년 어떤 기업을 샀는지, 시장 대비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교훈이 무엇인지.
이 공부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가 여러분을 이 여정에 함께 초대합니다. 다음 편은 1978년입니다. 버크셔와 다이버시파이드 리테일링이 합병되고 블루칩 스탬프 지분이 58%로 올라가면서 버크셔의 구조가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오마하 노트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